그럼 이제 우리 6회 모의고사 오늘 과제 나간 거 언제까지 풀어 그랬죠? 10월. 오늘이 며칠이니? 11일이니? 오늘이 11일 맞아요? 11월 13일 목요일까지 제 6회 모의고사 풀어오라고 한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풀 때 중간에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30분 목표로 하는데 누구도 30분 이내에 풀 수 없는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이제 여유 있게 한 40분 정도 목표로 해도 나쁘지 않다. 알겠죠? 문학 단독 모의고사. 문학만 연습하는 시간 단축의 키. 마지막 관문. 문학에서 단축하지 않으면 어디서 단축할 것이냐. 화자 건매에서 시간 단축은 이미 완료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체로 완료됐거든요. 이제 남은 건 예하에 문학의 산을 넘어야 돼. 문학에서 단축이 되지 않으면 독서에서 등급 올릴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학 시간 단축 위해서 문학 단독 모의고사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중단 없이 화장실 가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5회 모의고사 첫 번째 지문에 나와 있는 현대소설 중략 앞부분에 있는 거랑 뒷부분에 있는 거랑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지금부터 편서 자 풀겠습니다. 이 앞쪽에 보면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제목이 뭐예요? 문 앞에서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 이 지금 현관문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아파트 현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열쇠를 꽂는 열쇠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열쇠를 꽂으려고 해도 열쇠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집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성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노인은 아버지, 그는 아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핵심 소재가 뭐냐? 중략 앞부분에 사건명을 써봐라. 그러면 열쇠라고 두 글자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열쇠를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못한 자가 있어요. 자, 열쇠를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못한 자가 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은 누구죠? 아내야 남편이야. 아내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도 자, 큰 놈이라고 나왔죠. 큰 놈. 큰 놈이야 작은 놈이야. 큰 놈도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라는 뜻이에요. 첫째. 그쵸? 그리고 둘째 고3인 둘째도 열쇠가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총 몇 명? 4명인데 그 가운데 3명은 다 열쇠가 있어요. 근데 그라는 인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차단막을 만들어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그들의 가정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의 가정이다. 이때 그들은 열쇠를 가진 자 못 가진 자, 열쇠를 가진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기 열쇠를 가진 사람들의 가정이다. 그럼 얘는 누구냐? 소외된 가장이다. 소외된 가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남편인데 아내와 그 다음에 그 자식들에게만 열쇠가 있어요. 선생님 도어록 있잖아요. 이게 지금 1980년대, 90년대 초반 뭐 그 언저리에 걸쳐있는 시대 배경이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80년대 특히 이 아주 못 사는 동네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런 데서 5층까지 막 걸어가잖아요. 이런 데서 어떻게 도어락이 있겠니? 기대할 수 없어요. 비밀번호 이런 거 없을 시대예요. 그리고 답답해 미치겠지. 왜 집을 못 들어가는 거야? 답답해. 전화하면 될 거 아니야.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되잖아. 80년대에 휴대폰이 어딨니? 삐삐도 없을 시대인데,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시대 배경이 그렇다라는 거.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그라는 인물은 중심 인물로서 지방에서 이제 교사가 직업이 교사야. 근데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자기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나오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이 열쇠가 이 사람한테는 지금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현재 이 얘기도 써볼게요. 현재. 이제 회상을 하죠. 회상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중략 뒷부분이에요. 중략 뒷부분 보면은 이제 여기는 그와 나머지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된 이게 이제 핵심이라면 소외된 가장. 근데 뒷부분은 이제 아버지와 나 사이의 갈등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
두 가지. 자, 1번, 2번이라고 써볼게요. 자, 사건명을 만들어봐라 그러면은 첫 번째 명절이라고 줄여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두 글자로 줄여 적으니까. 물론 이제 세 글자로 할 수도 있죠. 대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보름이니까 이제 뭐 1월 15일 이렇게 되겠죠. 자, 꽃밥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이 명절날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요. 자, 명절인데도 평상시도 그렇지만 명절이라 더 아픈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배고픔. 밥을 못 먹어. 두 번째는 뭐죠? 요의라는 게 있어요. 자,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보통 자기 집 문 안에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 이제 70년대, 80년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화장실도 공용으로 쓴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그 야당, 제1야당의 그 당대표를 맡고 있는 그 사람도 그런 동네에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70년대. 아무튼 공동 토일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려면 소변을 보려도 문 밖으로 나가야 돼. 거기 가면은 이제 옆집 사람들이 다 줄 서 있어. 알겠죠? 그게 이제 요의라고 하는 게 있고 배고프면 요의가 뭐예요? 요의가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난한 당시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다 뭐야? 가난하던 당시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명절이 됐는데 배고파. 그리고 화장실을 가려도 창피해서 나가지를 못해. 자, 두 번째는 이제 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병. 그쵸? 병. 중략 뒷부분에 병이죠. 병. 그가 병에 걸렸어요.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못 가고 앓고 누워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가도 낫질 않아. 그래서 이 병 얻었는데 병원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유가 뭘까요? 역시 가난하니까. 이렇게. 이 가난의 원인은 다 누구에게 집중되냐? 가장에게 집중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줄여 적으면 나라는 인물의 여기서 이제 나라고 나오는데 이제 회상 속이니까 그라는 인물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 외적 갈등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태도가 두 글자로 나와 있어요. 두 글자. 뭐라고 나왔어요? 증오. 졸라 미워했어. 자식이 아픈데 병원에 안 데려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잠결에 욕을 하고 막 그쵸?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싹 풀렸니 안 풀렸니? 이게 지금 과거인데 현재로 와가지고 이게 싹 풀렸어 안 풀렸어? 싹 풀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강도는 아니지만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증오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현대 소설입니다. 알겠죠? 저 연기야 비연기야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 본 사람 손 들어봐. 풀고 나서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소설이에요. 시간 단축의 핵심이 뭐죠? 소설. 평상시 정리해야 실전에서 잘 보여. 알겠죠? 평상시에 써봐야 실전에서 안 써도 보이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려고 써봐야 돼요. 요런 정도로.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 원영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자, 장원영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자, 이선지 설명 장난 아니게 원혜영 장원영 1번부터 1번은 질문이 없네요. 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답인 이유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뒷장 넘겨서 2페이지. 자, 5번 선지로 가시면은 자,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요거. 그쵸?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과거에 이런 감정, 미워하던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여전히 현재까지도. 그게 이제 바로 위로 가시면은 자, 지문의 앞장 1페이지 가시면 왼쪽 맨 아래 갈게요. 왼쪽 맨 아래 아직도 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아직도. 왼쪽 맨 아래줄에 아직도. 그 당신이 누구죠? 2인칭이야 3인칭이야? 시작. 정신. 너 이게 아니고 3인칭의 높임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가리키는 건데 아버지를 바라본 눈이 결코 자 오른쪽 메뉴로 가보세요. 아직도 어때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당신 아버지. 오른쪽 메뉴로 가면은 자 순해지지 못하는 이라고 나와. 순해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감정이 아직 말끔하게 해소된 상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죠? 이렇게 이제
잘 해결되셨나봐. 질문이 없어요.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 문제 보니까 1번, 2번, 3번을 질문하셨네요. 정답인 이유부터 볼게요. 자, 이 작품 2020학년도 대수능을 기반으로 문제화 해봤습니다. 2020학년도 대수능에 그 31번이네요. 31번으로 출제했던 문제, 발문 건드리지 않고 그 선지 틀도 웬만하면 바꾸지 않았습니다. 1번. 자, 도의 손잡이를 쥐고 가만히 비틀어 보고 난 후에도 자, 요거 잘 봐야 돼요. 객관적 상황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 상황이 뭐죠? 문제 상황이 문이 잠겼어. 열쇠는 손에 없어. 이거잖아요. 문이 잠겼는데 열쇠는 손에 없어. 이게 문제 상황이에요. 그럼 아무리 잡아 비틀어 봤자 열쇠가 없기 때문에 열려 안 열려? 안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객관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문이 열린다,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객관적 상황 판단이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네, 이거예요. 가만히 비틀어 보고 난 후에 보인 반응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시구,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의 유형하고도 비슷한 산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문 문제에서도 작은 따옴표 처리된 녀석은 반드시 문제풀이 과정에서 지문 속 앞뒤 분석 하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 요거는 이제 뒤를 봐야 돼, 앞을 봐야 돼? 피디님? 뒤를 봐야 돼, 앞을 봐야 돼? 뒤를 봐야 되겠죠. 그 뒷부분을 가시면 돼. 자, 여기 기억 찾아갑니다. 기억. 자, 기억 니은 디귿할 때 기억. 그리고 밑에 이제 짙은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으로 직접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열리지 않는다라는 그 객관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도의 손잡이를 가만히 비틀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저항감이 손에 전해지잖아요. 그쵸? 손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손을 뺐다. 어떻게 해요? 얼른이라고 했잖아요. 이 저항감이 느껴져서 손을 얼른 뺐대요. 그럼 이 사람의 인식은 열리지 않는다야, 열린다야. 문이 열리지 않겠구나, 방법이 없겠구나. 안 되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런 거거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선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겠어라고 했는데 실제로 객관적 상황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열리지 않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번. 자, 2번 갈게요, 이제. 2번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 맥풀린 웃음을 지은 것은 이 사실대로 말하기가 껄끄럽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 칠판을 보세요. 지금 그가 있고요. 문 앞에는 그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어요. 노인이 있고 그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열쇠 그까짓 거 네 열쇠 없어? 라고 핀잔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핀잔을 주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을 하기가 껄끄러워서 맥풀린 웃음을 웃는 거거든요. 사실대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저 다들 있는 열쇠 저만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사실이 뭐예요? 여기서 다시 써봐 여기다가. 사실이 뭐예요? 그만 열쇠 없음 이거잖아요. 그라는 인물만 열쇠가 없다는 거. 이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냥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해? 이 병신아 라고 하겠죠.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지문으로 갈게요. 이제 지문으로 가볼게요. 가시면은 자, 노인이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맥풀린 웃음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자, 기억 니은 가운데 니은으로 갑니다. 기억 말고 니은이야. 자, 열쇠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맥풀린 웃음 니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아래 짙은 글씨 보이죠? 오케이? 오케이. 자, 실인즉이라고 나왔잖아요. 실인즉. 이거 잘 봐야죠. 뒤를 보고 푸는 거. 뒤를 보고. 실인즉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즉 열쇠를 2개나 더 복제했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봐라. 뭐라고 했냐면 왜 맥풀린 웃음이 왜 나왔냐면은 네, 1개 더 만들어야겠네요. 이렇게 말했잖아. 아, 이게 무슨 개소리야. 사실은 복제가 돼 있죠. 복제가 이미 돼 있는데 1개 더 만들어야겠네요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 복제한 거 어디 갔어? 근데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죠. 왜? 식구들은 죄 모두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데
나만 없는 거예요. 자기만 예외.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웃음을 짓는 거예요? 맥 풀린 웃음을 지어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알겠어요? 사실대로 말을 하기가 멋쩍은 상황이죠, 지금. 뒤를 보고 푸는 거예요. 사실인즉 열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만들기를 뭐 만들어. 이미 만들었는데. 오케이?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자기만 소외된 가장으로서 열쇠조차 없는 그들의 가정이거든요, 지금. 오케이?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 쉽지 않았을 거라고는 믿습니다만 이 상황의 전모, 요거 말하기가 껄끄럽다. 이렇게 이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3번 갈게요. 이제 3번도 질문하셨는데, 자, 어스름이 사방에서 묻어오고 있는 풍경은 이라고 있어요. 어스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저녁 무렵의 어두운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저녁 무렵의 어두운 기운을 말하는 건데 그 어둠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와 노인이 느끼는 낭패감이 커지겠니 작아지겠니? 당연히 커지죠. 왜냐하면 놀이터에서 노인과 그라는 인물이 같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집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자, 지문 가볼게요. 자, 중략 갑니다. 중략 세 줄 위에 올라가면은 짙은 글씨 보이죠? 네, 중략으로 갑니다. 중략 위에 세 줄로 가면은 어스름이 사방에서 묻어오고 있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밤에는 저녁에는 집에 가야지. 근데 지금도 놀이터의 아이들은 뭐예요? 흩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둠이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자, 선지로 만들었을 때, 자, 다들 집에 갈 시간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놀이터 아이들도 집으로 돌아가.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그하고 노인은 집으로 갈 수 있니 없니? 집으로 갈 수 없죠. 자, 칠판 봐. 보고 있니? get이라고 나왔잖아. 키웠겠어라고 있잖아. 추측이야, 추측. 추측이라고. 키웠겠다를 부정을 해봐. 키울 리가 없어. 키웠을 리가 없어. 말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아이들도 집에 돌아가는데 그와 노인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해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수능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때는 어려워요, 이런 게. 어려워. 부정할 수 없으면 맞는 거예요. 3번 갑니다, 이제 3번. 3번은 4번 선지 질문 한 명 들어왔네요.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보기에 있는 소재라는 말 나오잖아요. 자, 펜 들고 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소재가 유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지우지 말고 위에다 적어볼까? 자, 소재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소재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황을 알려준다.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죠? 두 번째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관계를 나타내준다. 자, 소재는 상황이고 소재는 관계다 이거예요. 관계를 나타내주는 소재가 있고 상황을 나타내주는 소재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세분하고 있는 게 상황을 나타내주는 거 두 개 가운데 하나가 미시것이 것이고요. 그 다음이 미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상황과 관련해서 것이 미시 그리고 관계는 그냥 관계.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 있죠.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정리됐어요? 네, 썼나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4번 선지로 가보실게요. 자, 4번 선지 오른쪽 위로 가십니다. 자, 4번 선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요? 답이 답인 이유인데 얼핏 봐서는 맞아 보여요. 얼핏 봐서는 맞아 보이는데 잘 봐야 돼. 이걸 잘 봐야지. 극히 사적인 공간이죠. 어디가요? 화장실. 근데 그게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화장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원님 자습 끝나고 집에 갔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나를 만나요. 응? 내가 항상 화장실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친밀감을 느껴요? 무슨 느낌이 드는 거죠? 불쾌감. 뭐 대충 그런 거죠. 화장실 갈 때마다 옆집 사람이 있어. 이게 무슨 친밀감이야.
화장실에서 친밀감을 쌓는다는 게 무슨 그런 더러운 게 있어요. Q. 친밀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애정어린 캐릭터에서 나오는 거죠. 자, 앞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좀 아름다운 거. 알겠어요? 친밀감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요.